페이지요. 등기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제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등기가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잖아요. 신축하면 제일 먼저 무슨 등기를 한다? 제일 먼저 하는 등기를 뭐라 한다? 이것을 갑이죠. 이것을 무슨 등기요? 보존 등기라고 하죠. 보존 등기요. 그래서 갑이 이제 을한테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다? 이것을 이전 등기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신축한 사람이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전 등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을의 등기가 이전 등기가 만약에 위조가 됐다. 위조가 돼서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이면 그러면 누가 소유자냐? 이 말이죠. 이때 등기가 위조가 됐으니까 누가 소유자다? 그것은 갑이 소유자가 되죠. 갑이 소유자인데 왜 갑이 소유자다? 이게 중요하죠. 갑이 소유자인 이유가 뭐죠? 갑하고 중에서 갑이 소유자죠. 그럼 갑이 소유자인 이유가 뭐예요? 그럼 뭐 때문이다? 그것은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효력 전송 요건이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가 돼야 되겠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을의 등기가 무효이죠. 무효인데 이 을이요, 자기 것인 양 병한테 팔았단 말이죠. 다시 또 이전 등기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병은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 못한다? 이건 왜 못해요? 등기는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여기는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온단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등기라는 것은 뭐냐?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를 공시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등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이것을 등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현재 소유자, 이 권리 상태를 말한다? 실체관계라고 얘기하죠. 실체관계. 알겠죠? 권리를 뭐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원래 이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런데 을한테 하고 을하고요, 다시 병하고 계약을 하죠. 그럼 원래 등기가 어떻게 가야 돼요? 1번 갑에서 2번 누구한테? 을, 3번 누구한테? 병. 이렇게 등기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중간 생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간 생략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중간 생략이니까 어떻게 된다? 1번 갑에서 바로 2번 누가 앞으로? 2번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바로 가죠. 그러면 원래 등기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가야 되는데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가 갔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이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하다. 무슨 말이냐? 현재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뭐가 있으면 된다?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현재 소유가 될 사람한테 그것을 뭐란다? 등기다. 다른 말로 이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실체관계에 뭐란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이 건물을 갑이 신축을 했단 말이죠. 그럼 등기부가 어떻게 돼 있어야죠? 1번 갑에서요, 2번 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을의 등기가 위조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위조가 됐을 때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인 이유가 뭐다?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조가 됐으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무효이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가 있고, 하나는 무슨 등기가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뭐가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다른 말로 뭐다?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진정한 명의가 뭐예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갑이 소유자다. 위조했으니까 왜 갑이 소유자다?
등기로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니까 진정한 소유자는 갑이니까 갑이 등기를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오는 방법이 하나는 무슨 등기를 한다? 말소 등기. 자, 1번 갑이죠. 그럼 2번 여기 누구죠? 을이죠. 그래서 을의 등기를 이렇게 뭘 한다? 말소한다 이런 말이죠. 자, 됐죠? 그럼 여기죠.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요. 이전 등기를 뭘 한다? 이렇게요. 1번 갑이죠. 1번 갑이죠. 여기 2번 을이죠. 을이죠. 그러면 이전 등기는 뭐냐면 원래는 무효인 등기는 이전 등기를 못해요. 등기가 무효일 때는 그 등기를 말소해야 돼요. 이전 등기 못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뭐라냐? 3번요. 야, 너 내 앞으로 그냥 이전 등기 해줘.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전 등기 해줘. 그럼 어떻게 돼? 일단 등기는 뭐가 등기다?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걸 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원래는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죠. 위조가 돼가지고.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의 등기를 아무튼 누구 앞으로 가져오면 돼? 갑 앞으로 가져오면 되죠. 그 가져오는 것이 첫 번째 말소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명의를 해보겠다 이 말이죠. 여기는 무슨 등기를 해서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진정 명의를 해보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진정 명의를 회복하는 사람은 누구다? 갑이다. 갑은 누구다? 갑은 소유자다. 소유자. 소유자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갑이 누구냐? 현재 소유자가 한단 말이죠. 소유권은 물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권자가 청구하는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 만약에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죠. 우린 것을 말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은 항상 누가 한다? 현재 누가?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가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물권 변동이라는 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정도를 알고, 이 물권 변동, 부동산에서 물권 변동은 소유자가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이전된다 이 말이죠.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갑에서 을 앞으로 물권이 변동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려면 갑이 을 앞으로 등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등기를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물권 변동하려면 먼저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 앞으로 이제 이걸 계속 나온단 말이죠. 물권적 합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 이 물권적 합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뭐라 하면 물권행위라고 얘기해. 똑같은 말인데. 그럼 이건 물권적 합의란 말도 어려운데 물권행위는 더 어렵잖아요. 알겠죠? 그럼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집 팔죠? 그러면 잔금 날짜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누구하고 만나? 갑하고 을하고 만나죠. 그래서 을은 갑한테 뭐를 주고? 잔금을 주면서 뭘 받아? 등기 서류를 받죠? 잔금을 주면서 등기 서류를 받죠? 그걸 뭐란다? 물권적 합의라고 그래. 다른 말로 뭐다? 등기 서류 교부다 이런 말이죠.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 서류를 주면서 잔금을 받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물권적 합의라고 얘기해. 여러분, 합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다? 합의는 뭐를 얘기한다? 계약을 얘기하죠. 계약. 그래서 물권적 합의는 뭐라 한다? 이것을 물권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하고. 알겠죠? 계약은 뭐다? 계약은 뭐요? 법률 행위이죠.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적 의사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물권적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요, 물권적 의사 표시, 이건 물권 계약, 물권적 합의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것을 다른 말로 등기 서류를 교부했다. 그러니까 이 말들, 이 모든 말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요, 앞으로 여러분요, 무슨 말이 더 잘 나오냐? 물권법이죠. 동사면 물권행위란 말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어. 물권행위. 물권행위란 말이 뭐다? 우리가 이제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준다 이 말이죠. 내가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이 집 누구 것이다? 너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다? 물권은 소유권을 의미하죠. 소유권을 내가 너한테 넘겨주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적 합의. 다른 말로 그걸 말한다? 물권 계약. 계약을 말한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러니까 계속 따져가면 물권적 합의는 물권 계약을 얘기하고, 물권 계약은 물권적 의사표시를 얘기하고, 다른 말로 뭐를 얘기한다? 물권 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다가 등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 뭐냐? 이걸 전체를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물권 행위,
물권 행위에 뭐라 한다?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성립 요건. 그럼 등기는 뭐다? 등기는 죄송해요. 물권 변동이요.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다. 이것은 뭐라 한다? 물권 변동의 뭐다?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 우리 법조문에 뭐라 되어 있냐?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에서 권리의 득실 변경은 뭐를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만다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맨 끝에 보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란 말을 하죠. 그 말이 뭐냐? 우리는 아무리 계약을 하고 잔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뭐를 하지 않으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는 왜 필요하냐?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알겠죠? 그렇단 말이죠. 이것도 다른 말로 뭐냐? 물권 변동의 또 하나의 뭐란다?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성립 요건. 이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고 이것은 성립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립 요건이란 말하고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물권적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없이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186조, 이건 암기해야 돼. 186조. 그다음에 여기 187조,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186조, 187조하고 186조는 뭐냐면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이죠. 득실 변경. 득은 뭐냐? 득은 취득이요. 취득. 상실이에요. 변경. 취득하고 상실하고 변경할 때 뭐를 반드시 해야 된다?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 등기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상실할 때. 187조는요, 187조는 뭐냐? 법률의 규정이에요. 이 법률의 규정은 뭐냐? 법률은 취득할 때는 뭘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취득할 때는. 그런데 처분을 하려면 먼저 뭐 한다? 등기 후 처분해야 한다. 등기라고 난 다음에 처분을 해야 돼. 이걸 뭐란다? 법률의 규정을 법정이라고 얘기하죠. 법정. 그래서 187조 법률의 규정을 말한다? 법정이라고 얘기해요. 법정. 그래서 법률의 규정, 이것을 법정이라고 얘기를 해.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고 처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돼. 이것을 말한다? 186조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해. 법률 행위. 무슨 알겠죠? 그것을 법률행위라고 하고 그걸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구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법률의 규정은 딱 법에 나와 있어. 법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상속이죠. 그건 다 암기해야 돼. 이것은. 그 다음에 경매죠. 경매고 그 다음에 수용이죠. 수용하고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에요. 그냥 판결이 아니고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이 네 가지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상속하고 해사 합병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경매하고 뭐가 있다? 공매가 있고, 수용하고 뭐가 있다? 우리가 수용을 뭐냐면 그냥 뭐냐면 공용 징수 있죠? 이것을 수용이라고 한단 말이죠. 형성 판결 이렇게요. 그냥 아니고 형성 판결이야. 이것은 딱 법에 나와 있어. 법에. 암기해야 되겠죠?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법률 규정이요. 말고 건물의 신축. 원래는 이거 하나 정도만 암기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만약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무효하고 취소하고 계약이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뭐가 된다? 복귀가 돼.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가 돼.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해줘. 그러니까 내가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을한테 등기를 해줬어. 그런데 어떤 이유로 계약이 해제가 돼? 세제. 그러면 해제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을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죠. 그 등기는 무효가 돼버려. 그 자리에서. 대신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을에서 누가 앞으로 와버려? 갑 앞으로 등기가 복귀가 돼버려.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착오를 했거나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이유로 취소를 하죠. 취소하면 그 자리에서 취소하면 소유권이 바로 매수인에서 매도인 앞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나중에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죠. 그러면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등기를 말소하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무효 취소 해지할 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나중에 우리가 전세권에서 배울 거예요. 그럼 전세권은 어떻게 되죠? 전세권은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전세권,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소멸한다는 말은 뭐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이러면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빌리죠. 돈을 빌리고 우리 집에다 저당을 잡죠. 돈 빌리고. 그런데 내가 그 은행 빚 돈 갚죠. 돈을 갚고 영수증을 딱 받죠. 받은과 동시에 아직은 등기부에 우리 집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저당권은 그 자리에서 무효가 돼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죠.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죠. 변제. 그럼 어때요? 먼저 저당권 등은 뭐 한다?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소멸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뭐다? 법률의 규정을 법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법정. 이 법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건물 전세권. 토지는 안 돼. 건물 전세권. 건물 전세권의 경우, 건물 전세권 뭐가 있냐? 법정 뭐가 있다? 갱신이 있어. 법정 갱신. 법에 정해져 있다. 법정이란 말이 딱 나오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요. 법정 갱신.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법정이란 말이 있으면 절대로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187조로 먼저 한번 봐. 거기 68페이지 맨 밑을 보면 여기요, 죄송해요. 69페이지요. 6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됐다? 3번 나와 있나요? 3번 나와 있어요? 3번 보면 1번 보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무효 취소 해제. 봐봐. 저기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해제되면 거기다 써. 소급 무효.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당연히 뭐가 된다? 복귀한다. 당연히 복귀해. 이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매도인의 등기에 말소 청구하는 것은 뭐다? 누가 말소한다? 매도인의 동일한 매도인은 뭐다? 소유자예요. 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했으니까. 매도인이 소유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매도인의 등기에 말소 청구를 뭐다? 물권자이다. 왜? 소유자니까. 자, 3번은요 경매죠. 경락대금 완납 거기로 줄고 경락대금을 완납하죠. 이러면요 나중에 경매장에 가서 이러면 경락을 받죠. 그럼 경락대금을 딱 안 나와죠. 바로 그냥 소유자가 돼버려요. 알겠죠?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된다. 공용징수죠. 징수를 만다 수용이라고. 수용. 상속, 신축 이런 것도 등기 없이. 알겠죠? 그 다음에 6번 봐봐. 6번 건물 전세권의 줄과 법정갱신. 법정갱신은요 뭐 없이?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요 7번하고 지금부터 8번을 보는데요. 7번하고 8번을 봐봐. 이렇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분요 뭐가 지금 빠져 있냐면 거기에 용익물권 있죠. 써봐. 거기다가 용익물권, 용익물권에 거기다가 용익물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소멸. 이렇게 당연 소멸. 당연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당연 소멸 했어요. 자, 두 번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를 변제하죠. 변제하면 말소 등기 없이 담보 물권은 당연 소멸. 이렇게 담보 물권은 당연 소멸. 이렇게 당연 소멸. 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법률행위죠. 이런 법률행위란 말이 뭐죠? 법률행위는 무슨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우리가 법률행위는 뭐가 있죠? 계약하고 단독행위를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계약? 그것을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해. 법률행위인데 여기서요 이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계약은 다 뭐냐?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돼. 됐죠? 그럼 이러면 예약. 그러면 예약은 뭐죠? 예약은 언제나 무슨 하다? 언제나 채권 계약이에요. 이러면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이죠. 이 계약은 언제나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확인 판결이라고 있어요. 시험에,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확인 판결도 등기. 확인 판결은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둘이 있는데, 자꾸 갑이 그한테요, 피담보 채권 1억 중에서 5천만 원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천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등기부는 1억으로 돼 있는데, 을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채무가 부존재한다, 부존재. 내가 5천이 없다, 1억밖에 존재하고 5천만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내가 채무 없다, 5천은.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걸 확인의 소를 제기해가지고 입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입금한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확인이 되죠. 그러면 채무가 1억이 아니고 얼마다? 5천으로 확인이 되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은 어떻게 변경 등기해야 되겠죠? 얼마에서 얼마로? 1억에서 5천으로. 그걸 확인이라고 그래. 이런 확인 판결의 경우도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는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이 말이에요. 이행 판결. 여기는 무슨 판결이고? 형성 판결이고. 그럼 이행 판결하고 형성 판결하고 차이점은 뭐냐? 이걸 이제 잠깐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행 판결하고 형성 판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청구권이라는 것이 나오죠. 청구권. 무슨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은 무조건 이행 판결이에요. 청구권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 청구권은요? 형성권이죠. 형성권 뭐다? 형성권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에요. 그래서 형성 판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성 판결 이렇게요. 여기는 이행 판결이고 형성 판결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청구권에 의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고, 형성권에 관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에요. 알겠죠?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면 이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가 뭘 한다? 발생하고, 또 뭐를 해? 변경하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약에 무슨 매수 이렇게요. 여기요 무슨 분할 또는요 무슨 증감, 증액하고 감액하고, 여기요 무슨 소멸이면 소멸. 여기는 뭐냐? 다 청구권이란 말이죠. D가 청구권이란 말이죠. 그럼 청구권이란 말이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청구권은요 이행 판결로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형성 판결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D가 비록 청구권이라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권이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다?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이것은 청구권이 아니고 이걸 뭐란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형성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앞에는 중요하잖아. 지분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앞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구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다? 매수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공유물 분할청권, 합유물 분할청권. 청구란 말 앞에 분할의 말 있죠. 차임 증액, 전세금 증액, 그 다음에 보증금 증액 이런 말이죠. 여기요 지상권 소멸, 전세권 소멸, 지역권 소멸. 앞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멸이란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청구란 말 앞에 매수, 그냥 암기하면 잘 안 되겠죠. 발생, 변경, 소멸이잖아요. 매수하니까 발생하죠. 소멸은 소멸이죠. 근데 여기요 분할하면 어떻게 돼요? 한 개가 두 개로 바뀌니까 변경이죠. 증액하고 감액이니까 변경이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란다? 형성권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여기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에요. 상속, 재산 분할 청구권.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어? 분할이란 말 있죠?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 있어? 분할. 여기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 있어? 등기란 말이 있잖아요. 여기 등기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이것을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매수다, 분할이다, 증액, 감액, 증감이다, 소멸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란다? 형성권이다. 그러니까 이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뭐란다? 청구소송이라고 얘기하고요. 청구에 관한 소송을 뭐란다? 이것을 청구소송이다. 이렇게 해요. 청구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이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청구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구소송이다. 이해됐나요 지금? 이걸 우리는 청구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건 이 청구 소송, 먼저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뭐란다? 이행 판결. 형성권에 관한 소송을 뭐란다?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는 뭐란다?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구별해.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없어도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되는 형성권이 있어.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되는 형성권. 그걸 우리 뭐란다?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 채권자 취소권은요, 이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뭐로만 한다? 소송으로만 해. 소송.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 채권자 취소권은. 그래서 우리가요, 통정 허위 표시에서 한번 배웠죠.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앞으로 이것은 또 민법 총칙을 보면 다시 또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청구권하고 형성권이다. 청구란 말이 뭐냐? 청구는 내가 돈을 빌려줬죠. 그럼 돈을 갚으라고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죠. 청구는 내가 대여금을 반환하고 청구했다 해서 대여금이 나한테 팍 들어와? 아니죠. 내가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지 내 지갑에 들어오는 거죠, 돈이. 그래야 청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런데 형성권은 뭐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 일방적이라는 말 뜻이 뭐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내가 만약에 사기를 당했어. 그럼 내가 취소하고 싶어, 취소. 그러면 내가 취소는 형성권이잖아요? 취소할 때 내가 취소해도 돼?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일방적으로 취소해. 나 너한테 사기당했으니까 취소할래.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 그런데 청구권은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 협조가 있어야 돼. 알겠죠?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일방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186조 한번 보세요. 68페이지. 거기 보면 1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되게 많이 걸지만 이건 뭐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밑으로 봐봐.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죠? 화해 조서란 말이 나오나요? 두 사람이 합의를 했다면, 화해를 했다 이 말이죠. 화해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68페이지 맨 밑에 화해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69페이지 맨 위에요. 3번 부동산은 점유취득시효. 우리는요,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지만 245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4번은요, 소유권 확인 동그라미 확인 판결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5번은요, 건물의 신축자 신축은 등기 안 해도 돼. 그런데 신축자로부터 매수한 사람은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신축한 사람은 등기가 없어도 돼. 신축한 사람부터 매수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재밌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봐봐요. 우리가 여기 보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뭐다?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형성권이니까 이건 청구 앞에 분할이 있죠?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기한 판결, 형성권에 기한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등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을 소송을 제기했다가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두 사람이 공유물 분할하면 둘이 좀 분할 좀 해봐. 합의가 안 되니까 재판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재판이 돼서 판사가 판결한 말은 재판이요. 판사 본 가지고 땅 치죠. 이게 이제 판결이란 말이죠. 그런데 둘이 소송 중에 판사가 뭐냐면, 둘이 잘 협의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싸워? 그럼 둘이 한번 협의 한번 해봐 이렇게. 그걸 조정이라고 그래, 조정. 소송하는 중에 판사가 두 사람 가서 저쪽 뒤에 2층에 올라가면 조정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잘 한번 합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조정관이 있고 두 사람이 이제 조정관 앞에 가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합의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성의 좀 늘어뜨리고 이렇게 하고, 뭐 조정관이 이제 좋은 얘기하죠. 아이고 얼굴도 참 예쁘게 생겼고 뭐 어쩌고 하고, 목소리가 좋으시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갑자기 누르셔가지고 어때요? 둘이 이제 합의한단 말이죠. 왜? 처음에는 죽을 때 달려왔는데 와서 재판에서 뭐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럼 우리 상호 양보합시다. 소송주에 서로 양보를 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합의를 해, 두 사람이. 그러니까 판결의 양은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되니까 판사가 강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정을 했다는 것은, 소송주에 조정을 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상호 양보해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합의를 한 거잖아요. 합의를 뭐란다? 계약이라고 그래. 계약을 뭐란다? 186조 법률행위라고 그래. 계약을. 그러니까 조정으로 종료가 되면은 등기를 해야 돼. 아무리 공유물 분할이어도. 우리 시험에 2번 났단 말이죠. 왜냐? 사람들은 항상 단편적으로 암기한단 말이죠. 공유물 분할 그러면 무조건 등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공유물 분할로 인한 판결의 경우는 등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조정이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6번은 조정이 성립. 이거 시험 2번 났어. 조정 딱 하나.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러면 맨 밑에 69페이지죠.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을 봐봐.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죠? 실체관계가 뭐가 실체관계라고 그랬어? 실체관계. 이러면 여기 한번 봐봐. 여기 갑이라는 사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우리 있어요. 갑이 아버지고요. 우리 아들내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하고 싶어.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하고 거짓말로 매매계약서를 써. 매매계약서를 써가지고 등기를 써. 앞으로 등기. 그러면 갑하고는 매매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봐봐. 매매한 적이 없죠? 그럼요 1번 갑이죠? 갑이요 을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 등기하면서 등기 원인을 뭐라 쓰냐? 매매라고 써. 근데 둘이 매매한 적이 없잖아요. 매매한 적이 없으니까 이 등기를 그럼 말소해야 되겠죠. 말소. 그럼 아들내미 뭐라 하죠? 아버지 우리 들켰으니까 어쩔 수 없네. 그러면 다시 증여로 등기해 주세요. 그러죠. 증여세 내야 되니까. 다시 그러면 2번이요. 다시 또 을한테 등기해. 뭐로? 증여로 등기한단 말이죠. 지금 이걸 봐봐. 우리는 이 매매나 증여를 뭐라냐? 이것을 등기 원인이라고. 등기 원인. 이런 원인이 뭐예요?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뭐란다?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을 말한다? 원인행위죠.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것은 계약을 의미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것을 매매 계약, 증여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원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뭐라 했냐? 등기가 뭐냐?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등기라는 것은 뭐가 등기다? 현재 권리 상태,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등기이지. 매매냐, 증여가 등기가 아니라고. 알겠죠? 우리는 갑구는 소유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공시하는 것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해의 자를 공시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소유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것이 매매냐 증여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여기 보면 그냥 을로 놔두면 되지. 을 등기 말소하니까 다시 또 을 앞으로 또 등기하잖아요. 이런 짓을 왜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등기는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냐를 나타내는 게 등기이기 때문에 원래 갑하고라고는 매매를 한 적은 없죠. 뭘 했어? 증여를 했죠. 그런데 매매했다고 해서 이 등기를 말소할 것이 아니고 이 그냥 등기 그냥 두고 그냥 이 등기를 뭐로 그냥 보자? 증여로 보자 이 말이죠. 세금을 뭐로 때린다? 양도세, 취득세 가지고 뭘 때린다? 증여세를 때리자 이 말 아니에요. 알죠? 등기를 그대로 놓고. 왜? 어차피 그 사람이 누구니까? 소유자가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등기 원인이나 절차는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실체 관계에 부합이다. 아까 말했죠? 중간생략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그래 봐봐요. 증여자 갑이 소유자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하기 위하여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했다. 그것을 가장 매매라고 하죠. 의뢰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무슨 등기다? 유효한 등기다 이런 말이죠. 2번 등기 의무자인 사자 명시죠. 봐봐. 이런 봐봐. 여기 봐봐. 항상 이런 무슨 말이 나와? 이런 말이 나와. 여기 1번 갑이죠. 2번요. 의리요 등서를 위조했어. 위조했어. 유효 무효. 위조했어. 등서를 위조. 유효 무효. 오케이. 무효. 그런데 실체 관계에 부합해. 실체 관계에 부합을 해. 실체 관계에 부합을 해. 그럼 유효 무효. 항상 이런 말이 나와. 왜 그러냐 봐봐요. 갑일한테 집을 판 거예요. 갑일한테. 이놈이 잔금 다 받고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데 부동산인데 친구가 전화 온 거야. 야, 갑이 와가지고 자기네 집 얼마인가 물어보던데 너 집 샀다 갔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해.
내가 분명히 그 집 사고 잔금 다 줬는데 이놈이 다른 부동산 가가지고 자기 집 살고 있는 집 얼마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놈은요 다시 또 이중매매 집을 또 팔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내가 어때요? 내가 쫓아가가지고 너 주인이 살리냐 해가지고 빨리 등기해달라 했더니 시간 되면 해준대. 알겠죠? 도저히 안 되겠죠? 불안하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의료 등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위조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온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위조 상권 다자스가 이등기 무효죠. 무효해서 이등기 말소해봐. 을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받으니까 어때? 법원에 소송을 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은 무슨 등기한다? 공동신청이다, 단독이다. 판결문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단독으로 또 등기한단 말이지 이렇게. 그럼 어차피 을앞으로 될 건데 뭐하려고 그걸 말소하냐 이 말. 이걸 실체관계라고 그래. 그러니까 위조문서 무효, 실체관계 부합 유효. 됐나요 지금요? 알겠죠? 항상 실체관계 부합 유효. 위조문서 아무거나 했다. 위조문서 무효죠 당연히. 그런데 뒤에 인내심 없고 좀 더 읽어.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유효. 됐죠? 허무인 뭐죠? 없는 사람.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북한으로 이렇게 넘어간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땅이 있는데 북한 갔다가 좀 이따 온다고 해서 가가지고 계속 안 와 지금. 알겠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요? 이게 이 땅은요 있는데 분명히 땅은 있는데 지주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을 먹고 싶어. 그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해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얼부겠단 말이죠.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죠. A를 내세워가지고 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갑한테 편지 보시면 A가요 편지 우측에 계속 전화죠. 편지 내 편지 안 오냐 언제 오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으면 그 번지수에 그 편지가 가겠죠. 누굽니까? 내가 갑인데요. 사인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요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근데 두 번 안 나와. 그러면 의제 자백이 돼. 알겠죠? 나한테 등기해달라. 너 왜 등기 안 해주냐? 팔아가지고. 근데 두 번 안 나오죠? 의제 자백이 돼. 그럼 내가 판결문이 나오면 내가 단독으로 등기해서 바로 또 팔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위조하면 무효이죠. 무효인데 이것을 바로 또 판 거예요. 바로 팔아가지고 산 사람을 또 쭉 가가지고 10년이 지나면 10년 등기부의 취득시효가 돼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산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무효죠. 허무인. 그런데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그럼 유효다 이 말이죠. 그놈이 북한으로 가기 전에 이미 계약해가지고 계약서가 다 있는데 이놈이 등기 안 해줘. 그래 등기는 해야 되겠고 얘는 안 오고 쫓아가자니 질발해서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요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은 가공의 임무를 내서도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뭐가 다 있어? 계약서 다 있죠.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은 없으면 당연히 여기 서류가 있으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또 소송을 해서 등기를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뭐란다? 실체관계에 부합이면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거기요. 사자.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 무효이죠. 그런데 무효죠? 그런데 맨 끝에 실체적 권리관계 합치한다? 합치? 그럼 뭐가 된다? 유효. 위조문서 무효죠. 그런데 맨 끝에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그럼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제 우리가 왜냐면요 이것은 사실 강의를 하면은 좀 그런데 등기 청구인데요.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이란 말은 현재 물권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물권자가 아니란 말이고 물권자라는 것은 현재 내가 누구다? 물권자란 말이에요. 물권자. 현재 물권자단 말이죠. 물권은 뭐가 있죠? 소유권일 수도 있고 저당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면 현재 물권자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그럼 매수인이 잔금을 다 줬어. 잔금을 줬으면 이제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등기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달라고 청구를 해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죠. 봐봐. 이 사람 지금 뭐를 했다고? 잔금을 다 줬죠?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이 말이죠. 이 사람 현재 이 사람은 집만 샀지 계약만 했지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면 뭐다? 물권이죠. 물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채권이죠. 그래서 그냥 채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점유취득시효.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딱 알면 돼. 점유취득시효. 그럼 점유취득시효가 있죠. 점유취득시효. 20년 지났어. 20년 지났는데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어.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그럼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다? 채권이다. 그것을 채권적이라고 그래. 이 두 가지를 주었다 깨나도 암기하고. 알겠죠? 이 채권적은 두 가지에서 항상 나오니까. 세 번째, 봐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고요.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해. 뭐다? 이 사람 등기 안 해. 중간 생략 등기죠. 그러면 이 병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겠죠. 등기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병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뭐를 해야 소유자다? 등기를 해야.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의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따로 암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4번이요. 이러면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임대차는 채권법에 있어요, 물권법에 있어요? 그러면 환매 어디가 있어요? 환매? 다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매권 행사한다. 임대차 등기를 청구한다. 이 두 가지는 채권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권자가 뭘까요? 그럼 물권자가 엄청나게 간단하죠. 볼까요? 여기 봐봐. 아까 얘기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했죠. 그럼 을 앞으로 등기했어, 등기.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럼 우리 일단 소유자가 되어 등기했으니까.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취소나 또는 뭐가 됐다? 해제가 되죠. 취소나 뭐가 된다? 해제가 되죠. 취소나 해제가 되죠.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이 등기가 뭐다? 무효가 돼. 무효 취소해, 무효. 무효니까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지구상에 갑하고 을하고 돌밖에 없는데 을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래. 그럼 누가 소유자다? 그렇죠? 당연히 등기 없이 당연히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해.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이 소유자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등기는 뭐 해달라고 한다? 말소를 청구하겠죠. 말소. 너 등기 말소해줘. 누가 말소한다? 소유자가 말소하죠. 소유자가. 그러니까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죠.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까 우리 진정명의 해복. 진정명의는 누가 한다고 했죠? 현재 소유자. 채권이다, 물권이다?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알아야 되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요, 7월달, 8월달쯤 되면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그 사람 누구지? 그 사람 누구예요? 소유자. 다 누구나 다 알아, 이것은. 그래서 이 문제가 나갔을 때,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말이 문제가 났을 때, 틀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알겠죠? 왜?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채권자인지 물권자인지. 봐봐요. 내가 2번 저당권이에요. 1번 저당권이에요. 그럼 1번 저당권이 무효가 되면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한다고. 우리나라 참 특이해. 독일은 한 번 1번은 저당권이 1번이면 영원한 1번이에요. 한 번 2번은 영원한 2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1번 저당권이 없어지면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을 해. 그래도 어떡한다? 은행이 1번인데요.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았단 말이죠. 그러면 1번 저당권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나는 2번이 1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돈 갚았냐니까 돈 갚았대요. 그럼 내가 1번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지 않고 1번 무효인 등기 했죠. 무효인 등기. 2번 저당권자가. 그럼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저당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물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권자가 청구하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요, 내가 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이런 봐봐. 법정 지상권.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 지상권. 법정 지상권자는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죠. 그런데 지상권을 처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처분을 하려면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상권자가 내 앞으로 빨리 등기해달라. 지상권자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두 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권법을 전부를 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지역권자가 물권적, 전세권자가 물권적. 만약에 전세권 설정하려고 그래. 전세권 집주인이야. 내가 전세금 1억 주고 전세권 등기하려고 그래. 전세권 등기. 아직 전세권자도 아니다. 뭘 해야 전세권자가 돼? 등기해야. 아직 전세권자가 아니다. 물권이 아니다. 뭐다? 채권이다. 채권적 청권이에요.
지역권 등기를 하려고 그래. 채권적이에요. 지상권 등기를 하려고 그래. 아직 지상권자가 아니다. 아니야. 등기를 해야 지상권자가 돼. 등기를 해야 물권이 돼. 아직 등기 안 했어. 그럼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그럼 채권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지금 현재 내가 물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질권, 재산권자. 현재 물권자냐 이 말이죠. 현재. 그러면 물권적 청권. 현재 물권자가 아니다. 채권적 청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알려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 이제. 자, 채권의 청권이요.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 동그라미 인도받은 자, 인도 동그라미 이퀄 점유. 이 사람요, 뭐다? 채권적 청권. 채권자.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몇 년 안에 등기한다? 10년 안에, 10년 안에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요, 이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10년 안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놈이요, 나를 나가라고 발로 쥐어차고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 그럼 나는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점유를 상실하죠. 상실한 날부터 몇 년이냐? 10년이야. 상실한 날부터 10년이에요. 알겠죠? 상실한 날부터. 그런데 봐봐, 3번 봐봐.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겠죠? 인도받아 사용 거기 주고 이퀄 점유계속이에요. 점유계속. 봐봐. 여러분요, 내가 여기 이 말이죠?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요. 갑이요, 을이요, 90년 1월 1일 날 집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물건을 넘겨받았어. 그럼 을은 몇 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되냐?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지금이 2018년이잖아요. 2018년 아직도 등기 안 했어. 그럼 몇 년 흘렀어? 30년 넘게 흘렀잖아요. 아닌가? 죄송해요. 28년 흘렀잖아요. 알겠죠? 28년. 그러면 28년 흘렀죠? 10년 안에 등기해야 되는데 28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돼. 10년 안에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걸 약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나라가요, 1960년이요. 1960년 1월 1일부터 우리 지금 이것을 신민법이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거든요. 이게 민법이에요. 그러면 이전에는요, 구민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다른 말로 뭐란다? 쓰지 마세요. 우용민법이라고 그래. 우용민법 뭐냐? 일본 민법을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일본한테 먹혔잖아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쓰다가 60년 1월 1일 날 우리나라 법이라고 하는 민법을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그래서 신민법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무슨 주의였냐? 의사주의였어요. 의사주의는 뭐냐? 등기를 안 해도 소유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신민법부터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라는 것은 뭐다?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법률의 규정 빼고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뭐라 했냐? 국가에서 앞으로 3년 안에 등기해라.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3년 안에 등기해라. 그러면 소유권 인정 안 하겠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 국가가 웃긴다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서 농사 지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지었고, 그 다음에 내가 짓고 있고, 우리 동네 사람이 다 이건 내 땅인지 아는데, 등기하면 내 거고, 등기 안 하면 내 것이 아니다.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때부터 아마 커뮤니티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개콘도 아니고 이거 뭐 웃기는 일이 다 있냐, 이거죠. 아무도 등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 건데, 등기가 내 게 아니잖아요. 안 해도 내 거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어떡한다? 3년 딱 지났는데, 등기한 사람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돼요? 다시요, 인내심을 갖고 이빨 깎게 물고 1년을 더 연기해줬어. 1년 안에 꼭 해라. 또 안 하는 거예요. 웃긴 애들 계속 계속 많다고. 또 1년에서 또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년 체중적으로 줬어.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소유권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남항주에 있는 땅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원래 이 땅이 가릴 건데요, 서울에 있는 놈 우리요, 딱 보니까요, 국가가 이제 소유권 인정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왜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 인정 못 하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생기냐? 부동산 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꾼들이 딱 가가지고 등기 안 된 땅들이 뭐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뭐 이거 뭐 그냥 주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땅 내 땅이라고. 그냥 소송을 제기하니까 어때요? 국가가 또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땅 주인한테 와서 이게 누구 땅이냐 물었더니 내 땅인데요. 언제부터냐? 할아버지 때부터 지었는데요. 동네 사람들 뭐라고 그래? 다 내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소송을 붙었잖아요. 그럼 국가가 분명히 뭐라 했냐? 3년 주고 또 3번을 연기해 줬는데 소유권 인정 안 해준다고 했는데 골짝 뭐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요, 이 땅은 주인 없는 땅이니까 나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지금 소송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을 앞으로 등기해주게 되면 누가 울어요? 갑이 울고요. 갑한테 인정을 해주자니 법이 또 무색하지 않아. 법이요.
그래서 이제 딜레마에 빠져서 나온 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뭐라 했냐? 아직은 이제는 이 사람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 없으니까 자기 땅에도. 그런데 자기가 계속 뭐라고 쓰면 점유, 농사를 짓고 있으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그럼 언제 청구하면 되냐?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왔어. 더 이상 땅을 포기하고 농사를 안 지어. 그러면 서울로 이사 온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 안에 청구하면 되고. 그럼 내가 그 사람이 그러면 계속 그럼 내가 농사 짓고 있으면 어떡하냐? 괜찮다. 계속 농사 지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2018년까지 해가지고 28년 지났잖아요. 그럼 10년 지났잖아요. 지금이라도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갔어. 오늘. 그럼 오늘부터 몇 년이다? 10년. 2028년까지 등기를 청구하면 되고, 지금도 계속 농사 짓고 있어. 그러면 언제든지 심심할 때 가서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가 나온 거냐? 이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안 하니까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는 없고, 대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등기를 청구해서 내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점유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 을한테 가서 잠이나 자라고 그랬단 말이죠. 알겠죠? 왜? 지금 갑이 계속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냥 갑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권리에서 등기를 신청해서 갑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의 소리 들어줬다? 갑의 소리. 그럼 여러분 딱 보더라도 갑하고 을 중에서 갑이 무식해서 법이 뭔지 몰라가지고 등기 안 한 거지,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을이 훨씬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 을을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 말이 나온 것이.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점유를 상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번 인도받아 사용, 그것을 뭐란다? 뭐라고 얘기해? 점유, 계속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바로 옆에 인도받은 물건을 처분도 이꼴 상실 X예요. 처분한 것을 상실로 보잖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 보냐? 1번, 2번, 3번을 잘 봐야 돼. 알겠죠? 1, 2, 3번. 4번 점유취득시효.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임차인하고 환매. 임차권하고 환매는 어디가 있다? 채권법이다. 무슨 뭐다? 채권적이다. 그다음에 물권적. 2번 저당권자.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에 말소 청구 줄고, 말소 청구를 써. 거기다가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물권적이다. 아까 말했죠. 2번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볼게? 매도인. 그러니까 매도인이 말소 청구할 때 매도인 동그라미 앞에 매도인 있고서 옆에 바로 말소 등기 청구 앞에 매도인 동그라미 하고 거기다 써 소유권자 이꼴 물권적. 이렇게 소유권자니까 뭐다? 물권적이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러면요 실체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그건 무슨 말이죠? 실체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자 봐봐. 이거죠. 봐. 이 건물의 소유자는요 갑이에요.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요 을로 되어 있어요. 을. 그럼 을의 등기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이 등기는 뭐라 한다? 실체관계. 아까 말했죠. 몇 번. 그러니까 한 번에 딱 하라고. 실체관계는 뭐라고 그랬어? 권리. 실체관계에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아니한다. 항상 이 말은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갑이 등기 말소를 청구하겠죠? 갑이 말소하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이 말이죠. 물권적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 줄고, 진정명의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채권이다 물권이다. 알겠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러면 우리 가등기 있죠?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를 몇 년 안에 해야 되냐? 10년 안에 해야 돼요. 본등기를 10년 안에 하지 않으면 본등기는 뭐가 된다? 직권 말소에 10년 안에 하지 않으면 말소한다고. 알았죠? 누가 말소한다?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가 말소를 해. 제3자가 누구냐? 소유자로서 말소. 이건 나중에 우리가요 가등께서 한번 배우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